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평범한 인생의 정석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늦은 나이에 부랴부랴 한 결혼이 평화롭던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였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보다 연봉을 더 주겠다며 이직 제안이 와서 남편의 회사로 이직을 했었는데요. 안 쉬고 일했던 덕분에 여러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낸 게 있어서 그런지 저는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이직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맡은 팀의 대리였습니다. 직급은 제가 더 높기는 하지만 새로운 회사다 보니 굴러가는 곳도 다르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게 처음엔 도움을 받아야 했었어요. 그때 남편이 눈치껏 저에게 많이 알려준 덕분에 회사에 적응하기 쉬웠네요. 어려웠을 때 도와준 게 고마워서 틈나면 점심이나 저녁을 제가 사주다 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도 많아지고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마침내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저와 나이는 같지만 자기가 직급이 낮은 거에 연연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에게서 매번 많이 배운다고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절로 제가 좋은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그때 저희의 나이는 이미 30이 넘었고 남편도 저도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어요. 거기다 같은 부서 내의 사내 연애니 저희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치가 뻔해서 저희가 만나고 있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미 소문도 다 난 김에 차라리 결혼을 해버리자 싶어서 남편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과 사이는 여전히 좋았고 저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과의 관계만큼은 쉽지 않았죠. 보통 고부 갈등을 생각하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안부 전화는 안 하냐, 시댁에 와서 이것 좀 도와라 하는 것들이 보편적일 텐데요. 오히려 저희 시부모님은 반대셨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꼴도 보기 싫으신 건지 제가 시댁에 가도 저는 투명인간 취급이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이 달달 볶으시는 시집살이가 부러울 정도로요.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제 앞에는 반찬 하나 없이 남편 앞으로만 쏠려 있었고 과일을 먹을 때에도 늘 제가 앉은 곳에서 먼 곳에 놔두시고는 손도 안 닿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대신 저를 챙겨줬기 때문이에요. 반찬을 제 밥 위에 올려주고 과일을 집어서 제 입에 넣어주는 남편이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계속 저를 신경 쓰고 챙겨준다는 게 느껴져서 남편에게는 딱히 서운한 감정은 없었네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과 퇴근하고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잠깐 친구에게 볼 일이 있다면서 저에게 먼저 시댁에 가 있으면 금방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회사 전체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 남편이 일을 마치고 와도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도착을 하니 저녁을 먹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시댁에 먼저 들어갔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두 분이서 대화하는 것에 정신이 팔리셔서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으셨는지 안방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뭐 어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만 연주는 있고 새 며느리를 받아들여야죠. 아이 그래도 3년을 넘게 같이 이 집에서 먹고 자고 며느리 노릇했던 애였는데 끝낸 지 1년도 안 지나서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애가 그렇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오늘은 며느리 오면 당신도 좀 살갑게 대해줘요. 이러다 애도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해요? 도망가라고 해. 연주 같은 며느리감 놓쳐놓고 얼마나 잘난 며느리 데려오나 했더니 에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아직도 그 여자를 더 마음에 두고 계셔서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였고요. 그 말에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안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 이미 한 번 갔다 온 거였어요? 어머, 언제 왔니? 이야기를 다 들은 거야? 네, 다 들었어요. 연주라는 사람이 그 전부인인가 봐요? 어머, 아니, 그게 연주는
따지고 보면 결혼도 아니었어. 애가 오갈 데가 없어서 잠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는 했지만 혼인신고도 안 했었고. 혼인신고만 안 했으면 뭐 부부가 아닌가요? 그래, 그 전에 같이 살았으면 뭐 어떠냐? 둘이서만 살림 차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살았고 따지고 보면 그냥 우리 집 하숙생이나 마찬가지였어. 하숙생이라뇨. 방금까지만 해도 며느리니 뭐니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숨기고 있으시면 제가 평생 모를 줄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차라리 이혼해버려. 차라리 연주를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게 우리도 속 편하고 좋아. 아버님은 제가 퍽이나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대놓고 전 와이프를 데려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2판 4판으로 아버님에게 대들었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우영 씨랑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건 저예요. 그렇게 연주라는 분이 보고 싶으시면 수양딸로 삼으시지 왜 굳이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세요? 너만 아니었어도 지금 둘이서 다시 만나고 잘 살고 있을 테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확신하시는데요? 아들 의견은 들어보고 결정하신 거예요? 들어보나 마나 뻔하지. 연주랑 헤어지고 잊으려고 너 만났다가 어쩔 수 없이 결혼까지 했을 게 뻔한데. 아버님은 끝까지 남편도 자신과 같은 생각일 거라며 빡빡 우겨댔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님이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건지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저와 아버님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아버님을 말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연주랑은 끝난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그러시는 거예요? 끝나기는 뭐가 끝나?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연주 도박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혼한 거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연주가 보고 싶으세요? 시아버지가 대꾸를 하기도 전에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지만 이혼을 감춘 남편에게도 배신감이 들었어요. 이거 놓고 당신도 제대로 해명해. 결혼했었다는 걸 어떻게 지금까지 숨길 수가 있어? 정말 미안해. 근데 혼인신고를 한 적도 없고 정말 그 애가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1년 정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던 것뿐이야. 거짓말하지 마. 아버님은 3년이나 같이 살았다는데 왜 말이 달라? 그전에도 우리 집에서 자주 같이 시간을 보내서 그런 것뿐이야. 정말 같이 산 건 1년밖에 안 되고 그건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는 듯이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배신감에 쉽사리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박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남편이 저를 속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어요. 이혼이 쉬운 건 아니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차라리 아이라도 없을 때 이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동안 월경이 불규칙해도 그러려니 했었는데 알고 보니 임신 3개월 차가 됐더라고요. 이미 안정기에도 접어들 때가 돼서 아이도 건강한 걸 확인했고요. 결국엔 아이 때문에 이혼을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면서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 믿어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 말처럼 정말 저에게 헌신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헌신했어요. 다른 일보다 늘 제가 우선이고 설거지며 빨래, 청소는 주말이면 남편이 모두 몰아서 해줬었어요. 거기다가 시부모님도 아이가 생기고 나니 이제는 정말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셨는지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여시는 게 보였고요. 아이도 자라고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에는 시댁에서 저희 아이들을 도맡아 키워주실 정도였어요. 어린이집은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유치원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이 끝나면 시어머님이 아이를 돌봐주셔서 저희가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거기다 주말에는 가끔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시동생이 와서 시부모님과 함께 저희 딸을 예뻐해줘서 저희는 아이를 맡기고 신혼부부처럼 둘이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었네요. 처음에 거짓말했던 것만 빼면 다른 부부들 이상으로 행복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일상에 익숙해질 무렵 시동생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던 시동생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집에 온 것이었는데요. 시동생이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은 거였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쯤 두 사람은 헤어졌고 그 여자는 아이를 시동생에게 떠넘기고 혼자 도망가 버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동생은 타지에 혼자 살면서 일하고 있어서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아이를 넘겨버리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해버린 거죠. 어머님은 저희 아이를 돌봐주시는 5년 동안 체력이 점점 바닥이 나셨고 지금은 아이를 도맡아 키우실 정도로 건강하시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저희 부부의 아이로 키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부감이 들었죠. 아무리 시동생의 아이라고 해도 저희 부부가 낳은 아이도 아니고 저희도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처음에는 한사코 안 된다고 거부했지만 어머님이 키우시다가 한번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간 후로 저희가 잠시 돌봐주게 됐는데 그때 정이 들어버려서 그냥 저희 호족에도 올리고 키우기로 했네요. 물론 그렇게 호족에 올리기까지 저도 몇 번이고 안 된다며 다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첫 옹알이로 저를 가장 처음 불렀을 때 마음이 그 아이에게로 쏠리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시부모님이 감당하시는 것도 너무 버거워 보이시고 결국에는 아이를 키워만 주면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아버님이 다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못 이기는 척 그 아이를 제 두 번째 딸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제 딸은 처음에는 자기에게만 온전히 오던 사랑이 둘째에게 나눠서 가니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동생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동생에게 양보도 하고 언니 노릇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난데없이 생긴 둘째에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육아서적을 몇 개를 뒤져봤었네요. 다행히 두 딸은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면서 자랐고 저도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따지고 보면 두 딸 모두 남편과 피가 섞여 있었는데 남편은 저희 사이에서 낳은 딸만 예뻐하고 둘째는 쳐다도 안 봤어요. 심지어 하루는 제가 급하게 주말에 출근해야 할 일이 있어서 회사에 잠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첫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둘째가 아프니 얼른 집에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남편이 떡하니 있는데 왜 굳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집에 가보니 왜 딸이 굳이 밖에 나와 있는 저에게 전화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둘째는 열이 올라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는데 남편은 둘째는 방에다 눕혀놓고 자기는 거실에서 TV나 보고 있더라고요. 나름 자기 딴에는 열을 내리겠답시고 찬물을 적신 손수건을 아이의 이마에 올려놓고요. 애가 이렇게 열이 펄펄 끓는데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뭐 했어? 열 좀 나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수건 올려놨으니까 금방 열 떨어지겠지. 아기잖아. 어린 아기한테 열 잘못 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 몰라? 첫째 때는 안 그러더니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애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어야 해? 누가 보면 당신 배 아파서 나온 애인 줄 알겠어. 지금 누구 애인지가 중요해? 일단 병원부터 갔다 와서 얘기해. 남편은 뭐가 잘못됐다는 듯 뻔뻔하게 굴었고 저는 속이 터졌지만 일단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나니 열은 금방 떨어졌지만 남편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얼마 전 첫째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엄청 유난을 떨면서 바로 병원에 데려갔고 약까지 손수 자기가 먹였던 사람이 더 어린 둘째에게는 박하게 구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아무리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아픈 걸 모르는 척하는 게 어른다운 건가요? 집으로 돌아가 저는 남편과 결국 한바탕 했습니다.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둘째도 우리 애야. 우리 애가 아니라 조카지 그냥. 우리 호적에 올라와 있는 것뿐이고 우리가 키우기로 한 이상 그냥 우리 애라고 생각하기로 했잖아. 근데 도대체 왜 그래? 처음에 데려올 때는 별말 안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우리 애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해? 당신도 회사 일 바쁘고 그런데 아이까지 본다고 정신없고 아버지 그도 돈 주신다면서 안 주신 지 3달째야.
솔직히 밤이나 주말에나 우리 집 와서 아기 보는 거지.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어머님 집에서 베이비시터 부르고 우리는 애 돌보는 시간도 얼마 없잖아. 그것도 못해? 돈도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시고 우리가 왜 저 애를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애를 버리기라도 할 거야? 동생 보고 데리고 가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일찍 고아원이라도 보내는 게 나아. 어린애일수록 입양도 잘 되는 편이니까 이왕이면 일찍 보내는 게 차라리 애를 위한 거야.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진짜로 애를 고아원에 보내자고? 당신이 그렇게 먼저 말을 꺼내니까 나도 말해보는 거야. 남편과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시댁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오히려 둘째를 너무 좋아하셔서 남편을 설득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둘째가 태어나고 저희 집으로 온 뒤로 시부모님은 첫째는 뒷전이고 둘째만 예뻐하실 정도였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더 어린 아기니 더 예쁘신 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대놓고 첫째에게는 간식도 안 주시고 이름조차 부르시지 않으시니 첫째가 둘째를 질투해서 그 어린아이를 괴롭히려다가 어머님에게 걸려서 혼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시댁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 두 분 모두 첫째는 모르는 척을 하시고 둘째에게로 직진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지금 둘째를 고아원에 버리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멀쩡히 부모 있는 앤데 왜 고아원을 가? 첫째가 둘째를 너무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니니? 여기서 첫째, 둘째 이야기가 왜 나와요? 애들 다 잘 지내고 있고 오히려 첫째가 둘째 챙겨주고 언니 노릇 하려고 하는데 둘째 아픈 건 남편이 나몰라라 하고 있고 둘째가 아팠어? 지금은 멀쩡한 것 같은데 어디가 아팠는데? 제가 회사 간 사이에 열이 났었더라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련님은 아이 데려가서 키우실 생각 없대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아이, 헛된 소리 하지 마. 어디 아직 결혼도 안 한 내 혼사길 막으려고. 이제 너희들 애다 생각하고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네가 우영이한테 안 키우고 싶다고 말한 건 아니고?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아버님. 어쨌든 일단 이번 주말은 둘째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남편도 설득해 주시고요.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하는 말씀은 듣는 척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저는 억지로 둘째를 시댁에 맡겨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첫째도 시댁에 맡기고 남편과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첫째가 할아버지가 자기를 싫어한다면서 시댁을 무서워해서 맡기질 못했네요.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 자꾸만 자기 친자식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첫째가 혹시나 들을까 신경 쓰여서 제대로 된 이야기도 못했었네요. 남편은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는지 대놓고 계속 둘째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했지만요. 저도 그때는 남편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한동안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남편을 냉대했어요. 남편이 하는 말에는 대꾸도 하기 싫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무시했었네요.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제가 남편을 무시하자 남편도 점점 제 눈치가 보였는지 시댁에 가서 둘째를 먼저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는 남편에 대한 실망을 없애버릴 수는 없었지만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먼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기로 했었고 저는 그러라고는 했지만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할까 하는 마음에 남편이 먼저 출발한 후 뒤늦게 저도 시댁으로 출발했었네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도착하니 남편의 소리가 문 밖으로 들려왔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애를 왜 차별하세요? 네가 할 소리야? 너도 둘째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네가 하는 만큼 첫째한테 해주니까 그건 또 싫은 거야? 솔직히 제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애정까지 줘가면서 키워야 해요? 됐고 애 양육비나 주세요. 저희가 키우면 양육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넌 네 애 키우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솔직히 난 쟤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요. 지금 와이프가 다 알게 될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나 해요? 그러게 왜 또 바람을 피워서 이 사단을 만들어?
연주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다시 한번 들려온 연주라는 전 와이프의 이름에 저는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쩌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던 첫째가 저에게 달려와 와라간격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금 하신 말씀들이 다 무슨 말이에요? 전 부인이랑은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여기서 전 부인 이름이 왜 또 나와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명해라. 여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어? 무슨 이야기인데 왜 여기서 설명을 못해? 여기서 당장 설명해. 그래, 내가 설명하마. 너희 둘째 네 남편에 맞다. 어? 연주랑 네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야. 너랑 첫째만 아니었어도 둘이 다시 합칠 수 있었는데 네가 망친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전 부인이랑 바람 피웠다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본처는 연주니까 네가 첩이지. 너만 아니었으면 연주도 다시 돌아오고 우리도 원래대로 살 수 있었는데. 여보, 아버지 말 듣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뭘 더 설명해. 지금 전 부인이랑 바람 피워서 애까지 만들었고 그 애가 지금 둘째라는 거잖아. 아니야? 난 이러고 싶지 않았어. 정말이야. 아버지가 마음대로 연주랑 연락해서 그 애를 데려온 거라고. 난 데려올 생각도 없었어. 그래서 지금 바람 피운 건 사실이라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일부러 더 아닌 척하려고 둘째한테는 그렇게 군 거야? 당신 진짜 가증스럽다. 따라오지 마. 남편은 저를 막아서고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남편의 전 부인이 도박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계속 와서 예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번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전 부인을 설득하려 했는데 자기가 술을 먹고 실수로 그 여자랑 딱 한 번 사고를 쳤는데 그때 둘째가 생긴 거였죠. 그런데 그 여자는 아이가 생겼다는 말도 안 하다가 혼자 아이를 낳고 아버님에게 연락해서 아이를 넘겨버리고는 도망가 버렸다고 해요. 얼떨결에 아이를 넘겨받은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아이를 책임지라고 했고 이미 가정이 있었던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아이를 맡아 키운 거죠. 거짓말에 거짓말이 자꾸만 드러날수록 저는 진심으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저는 더 이상 남편도 시부모님도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속여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겨우 회복될 듯 했던 남편과의 관계는 순식간에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차마 남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한동안 첫째를 데리고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어요. 친정에 있으면서 정말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첫째에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첫째 입에서 나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아빠는 바로 다른 아줌마랑 재혼한다는데 엄마는 그럴 아저씨 없잖아. 나는 그냥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넷이서 같이 살고 싶어. 아빠가 바로 다른 아줌마를 만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은주라는 아줌마랑 만나면 된다는 하는 말 들었어. 시부모님은 여전히 전 며느리가 더 좋으신지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에게 지금이라도 다시 그 전부인을 만나보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걸 당당하게 첫째 앞에서 말하는 바람에 남편은 더 눈치를 봐서 둘째를 멀리한 거고요. 심지어 시부모님은 대놓고 첫째와 둘째를 차별하면서 첫째는 유치원에 다녀오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책만 읽으라고 해놓고 둘째와는 거실에서 TV도 보고 같이 놀아줬더라고요. 첫째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더라고요. 대놓고 저 말고 다른 며느리를 원하시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를 유독 예뻐하셨던 이유도 전 부인의 아이여서 그랬던 거였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 짐을 완전히 싸들고 나오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 남편은 어디로 나갔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얼른 짐을 싸고 나오려는데 거실 한편에 켜져 있는 컴퓨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컴퓨터에는 전 부인과 대화를 나눈 흔적들이 있어요. 그 전에 한 대화들은 모두 미리 지웠는지 저에게 보이지 않았고 저는 화가 나서 그 전 부인에게도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그 사람의 아이디를 저에게 보내놓고 남편의 대화창에서는 흔적을 없앴어요. 친정으로 돌아온 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전 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못된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여자는 생각보다 순순히 저를 만나겠다고 했고 그 여자를 만난 후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워놓은 대화를 확인한 후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아이가 남편의 아이도 맞았고 술을 먹고 실수한 것도 맞았어요. 하지만 여자는 아이를 지우려고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까지 나서서 낳기만 하면 자기가 키울 테니 지우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데려가더니 남편은 양육비를 내놓으라며 먼저 연락이 왔고 시아버님은 그냥 아들을 이혼시킬 테니 다시 합치는 게 어떠냐며 회유했었네요. 전 부인은 남편이랑 이혼한 이유가 자신의 도박빚도 아니고 남편의 바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도박빚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자기는 그 집에 있어야 하는 걸 아니 자기 마음대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혼은 둘 다 마음이 식어서 한 게 맞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버님이었어요. 왜 이렇게 전 며느리에게 집착을 하시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전 부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의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 한 집에 살 때 자꾸 음흉하게 굴었다고 해서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짓들에 결국엔 못 참고 이혼한 건데 시아버님은 어떻게든 다시 재결합시키려 혈안이 돼 있고 남편은 전 부인이 싫고 그냥 양육비나 받아먹을 심산으로 둘째를 데려온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 부인과 힘을 합쳐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주 씨는 남편에게 바라는 것 없고 그냥 자기가 당한 것처럼 양육비나 다시 받아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소름이 끼친다며 그냥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연주 씨는 저의 도움을 받아 남편에게 양육권 소송을 했어요. 아직 아이도 어리고 남편이 애초에 양육비를 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게 밝혀지면서 양육권을 빼앗기는 건 물론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양육비를 줘야 했죠. 그리고 저는 회사 인사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남편의 부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저와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할 예정이었으니 둘 중 하나는 당연히 부서 이동을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회사가 아예 현장직으로 옮겨버려서 마주칠 일도 없었네요. 남편은 억울하다고 저를 찾아와 따져 물었지만 저도 지지 않고 남편이 어떤 짓을 했는지 회사 로비에서 다 이야기해버려서 결국엔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났었네요. 옮겨간 현장직에서도 소식통이 있었는지 다들 남편을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다지 속 시원한 결말은 아니지만 단 하나, 시아버님은 된통 돌려받았어요. 시어머님도 연주 씨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모르고 계셨었는지 아버님을 경멸하며 이혼하자고 하셨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래도 교수 출신이셔서 가끔 강의도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그 이야기도 또 새어나가서 그 후로는 후배 교수들도 아버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아버님은 따돌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과의 이혼으로 위자료도 톡톡히 물어주고 전 남편은 뒤늦게 시아버님이 얼마나 연주 씨에게 심하게 굴었는지 알고 패악질을 하면서 아버님에게 주먹질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아버님의 피를 물려받은 남편도 별반 다를 바 없죠. 결국엔 그 집안은 순식간에 콩가루가 되고 저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서 살고 있네요. 딸은 처음엔 아빠를 그리워하는 듯 했지만 저희 엄마랑 아빠가 워낙에 손녀를 예뻐하셔서인지
딱히 큰 빈자리도 못 느끼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에게 종종 연락은 왔지만 제가 무시해버렸네요. 그 후로 연주 씨랑은 종종 만나고 저희의 딸아이들도 함께 만나면서 여전히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벌써 이 일이 있었던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첫째가 무사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감개무량해서 사연을 끄적여 보다 보니 길어졌네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